채팅을 무시하는 방송인은 글렀다. 10만 구독자의 패배자. 정상적이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웃나라에 있는 사람을 내가 고소를 하는 행위가 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나쁜 짓을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을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공격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게 형법의 또 다른 면이잖아요.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은 저희 채널에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는 감사한 바부공기님께서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어요.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부공기님께서는 정말 실제 버튜버이신 제보자님이신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일본어로 활동하고 있는 버튜버 바부공기라고 합니다. 제가 사례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동료 버튜버이고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저는 동료로서 여러모로 도와주고 지냈는데 저한테 이렇게 칼을 고지를 하다니요. 버튜버를 하다 보면 여러 다른 버튜버와 연이 생깁니다. 특히 마마가 같으면 자연스럽게 교류를 좀 하게 되는데 마마가 뭐냐면 모델을 만들어준 제작자를 말합니다. 아무튼 마마가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좀 도와주고 그랬어요. 제가 10만 구독자를 모으고 있을 때 상대는 100명도 못 모았죠. 저를 적대시한 건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점점 제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더니 돕지 않으면 본인 채널을 성장시켜줄 생각이 없다면서 저한테 쓰레기라고 했죠. 이러니 돕다가도 정이 떨어져 버리는 게 당연하죠. 상대의 행동은 점점 심해져 갔어요.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게시글을 올리더니 제 시청자를 지목해 공격을 하거나 연봉 1억인 자신에 비하면 구독자 10만 달이는 패배자라며 저를 깎아내렸죠. 10만 명의 제 구독자분들이 분노했고 상대는 결국 나락을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분들을 세뇌시켜서 자신을 몰아세운다면서 망한 게 제 탓이라고 주장하네요. 완전히 망상 아닌가요? 그래도 분위기가 본인 편이 아니란 걸 눈치는 챘는지 사과문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받아주고 끝내자 싶어서 네 하고 댓글을 다니까 X발새끼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처말하네 싸가지 없는 놈. 참, 왜 스스로 무덤을 팔까요?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고 상대는 이제 너무 소름 돋을 정도의 피해망상에 빠졌습니다. 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면서 평생 용서 못한다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 집 주소를 물어보고 다니고 있어요. 이러다 언젠가 제 집으로 진짜 찾아올 것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조언을 구해보기로는 상대가 일본인이라 처벌이 어려울 거라고 일본에서 수사권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소가 어려우면 정말 신변보호라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사람이 호의가 지속되면 둘린다고 하면 이제 바보공기님께서는 저희 채널 애청자시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나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서 특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특정성이 인정되는 거에는 어려움이 없다. 일단 쓰레기다. 채팅을 무시하는 방송인은 글렀다. 10만 구독자의 패배자. 이 정도만 봐도 사실 모욕의 구성 요건은 해당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한국인을 조종해 나를 신고해서 내 트위터 계정이 폭파했다. 뭐 정상적이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뭐 허위 사실이죠. 사실 지금 보내주신 게 되게 일부라고 하세요. 이 정도로 내용을 봤을 때는 명예가 훼손될 정도의 사안인지는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욕설들을 한 것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뭐 모욕죄든 그리고 나중에 더 갖고 계신 자료를 취합을 해봤을 때 명예훼손까지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첫 번째 스텝은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웃나라에 있는 사람을 내가 고소를 하는 행위가 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나라의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을 공격하는 행위도 우리나라 형법에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나라의 형법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나쁜 짓을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을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공격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게 형법의 또 다른 면이잖아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보공기님께서 한국인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일본인이고 뭐 러시아인이고 누구와 간에 상관없습니다. 처벌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적인 걸로 넘어가면은 고소를 할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수사가 안 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좀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일본의 유튜버한테 모욕을 당했어요. 일본 경찰하고 수사 공조를 요청을 해서 데리고 와서 처벌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주변의 친구분들도 일본 사람이라서 처벌시키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일본에서 이 사안을 중대하게
갔다. 수사 협조 요청이 잘 이루어져서 수사가 이루어졌다.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그러고 일본인을 한국의 재판장에 세워서 처벌을 시키고 이 사람한테 어떤 형벌을 내리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근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징역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거 명예훼손죄는 벌금으로 끝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500만 원 벌금 내 이렇게 했는데 바로 재판 끝나자마자 일본 갔어요. 안 내면 사실 그만이에요. 그래서 실효성을 생각을 하면은 처벌시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실 살해 협박은 또 모욕이나 이런 명예훼손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서 구체적으로 살해 협박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이 사람이 외국인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한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충분히 한국에 찾아올 수 있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서 정말 좀 무섭다. 이 사람을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나를 보호해달라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보내주신 자료만 봐서는 구체적인 살해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인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여요. 뭔가 살해 협박하는 거에 대해서도 처벌시킬 수 있도록 하고 바부공기님을 신변 보호 조치까지 해야겠다. 이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기까지에는 좀 많은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속 시원하고 모두가 원하는 사이다 결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에서 맞닥뜨려 보면은 피하는 게 상책인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분과의 관계를 다 절연을 하셔서 한국에서 좀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게 차단하고 뭐 신고하고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이 없다, 어렵다라는 말씀만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만약에 이걸 수사기관에 입증시킬 수 있을 만한 자료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게 있으면 다시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엔 신 변호사님과 함께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